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일장 방송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19일장 오전장 기준으로 보고 계실 거고요. 현재 녹화는 18일장 기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좀 보시면은 일단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상승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면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일단 미국장이 반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팍스경제TV에서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게 미국장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미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13일장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 흐름 나와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상승세 구간으로 이어가는 기준 신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이제 실제로 미국장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 단가를 보였던 부분은 13일장 기준에서 지지를 받았던 단가 정확하게 체크를 드리면 이제 4,330선, 4,330선 단가에서 지지를 받고선 상승 구간으로 치고 올렸죠. 이 단가에서 지지받는 부분이 상승 추세의 기준 라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승세 구간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4,330선에 대한 지지 단가 확립 후에 현재 상승 지속 중인 상태이고요. 자, 근본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현재 이미 구간을 전부 도달을 했죠. 1차적으로는 4,465선이었고 지금 2차적으로 올라가더라도 4,485선이 구간이었다라는 거. 4,465에서 4,485가 1차 구간 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 저항 발생 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화요일장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S&P 증시가 이 4,485를 공격적으로 만약에 돌파했다라면은 화요일장도 역시나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끌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빠졌다라면은 2, 3일 정도는 저항받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한번 이제 낙폭세로 전환을 했다가 아예 이제 터닝하면서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돌입하는 모습인 상황인데, 자, 일단은 상승 관련된 모멘텀은 갖추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시장에서.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지금 상승세 구간이 약간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 둔화된 상승 구간, 상승 구간을 이제 다시 또 하락세 전환하고 나서 다시 하락세를 꺾고 상승세로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대비 지금 강하지 않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대비 강하진 않다. 반도체 지수는 이 정도만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 2월부터 내년 2분기부터 호조세로 전환될 것으로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탄력적인 흐름은 쉽지 않고, 자, 이러면은 이제 동종 업계, 동종 지수에 포함된 코스피 종목들도 코스닥 대비해서 약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같은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수 안에 포함된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은 없다 정도. 자,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시장에서 일단 미국장의 저항 구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현재는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까지 언급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장이 실질적으로 이걸 따라서 상승세로 이어가 주려면 환율적인 부분 리스크가 고려가 되어야 되죠. 자, 환율적인 부분을 체크를 들어가시면, 자,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 구간 속에서 성장세가 나오면서 1200선 수준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자, 1200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매도로 빼는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1200.80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1185, 현재 지금 18일장 기준으로 1185 수준을 찍고 있는데,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1230선 수준까지 가능성 1차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맥스로는 1260선도 가능하다. 1260선도 가능하다 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원달러가 올라가는 게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원달러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는지 부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직접적으로 비교를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업종 기준으로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달러 선물과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선물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한 바 있었죠. 자, 이 원달러 차트를 거꾸로 꺾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차트를 거꾸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지수 선물 차트와 거의 동일한 흐름의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상승 추세 작년도 한 해 동안 그 어떤 그 구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만들어 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똑같이 원달러 선물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의 시점을 보여줬다라는 거, 기본적인 장기 패턴이 유사하다 정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원달러 선물의
역차트처럼 이렇게 내리꽂지 않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지수는 자산이기 때문에 원달러 차트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산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낙폭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제가 180도로 거꾸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자, 왜 거꾸로 보여드리느냐? 자, 원달러가 가격이 상승하면, 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 아니면 그냥 그대로 상승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원달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 원달러 가격, 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가격,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지금 기존에 이제 1100선 아래에서 1200선 수준까지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인데, 자, 이 정도의 상승, 약 100원 넘는 상승 구간 동안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이다. 왜냐? 1달러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원화 가치를 원달러 가격으로 삼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0.000 몇 단위로 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원화 나누기 달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화 나누기 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 환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원화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야지만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1달러를 사는데 우리가 1,000원만 지불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돈만 써도 이 달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국내장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외국인들이 달러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거죠. 그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원화 상승 효과가 있죠. 자, 물론 달러는 너무나 이 풀이 크기 때문에 원화로 인해서 하락한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가 하락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원화는 분명히 상승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될 경우 원화 가치 상승입니다. 가치 상승.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가 상승하면 차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달러 환율 차트는 하락하게 된다. 자, 그럼 지금 보여주는 건 뭐죠? 지금 최근에 3일 동안에 보여줬던 이 거래량, 정확히 말하면은 12일부터 15일 저번 주 기준으로 나왔던 이 거래량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12일에서 15일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대기 매수 물량이 확대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호재인 이슈이고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보였었죠. 저번 주에 끝 무렵에 이제 상승을 보인 바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인이 실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세를 진행을 했느냐? 자, 그 이유는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지금 1200 수준, 너무나 지금 높은 환율 가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통화가 굉장히 원래 안정적인 통화예요. 우리나라 통화가 거의 항상 이제 정말 크게 벗어나도 1050선에서 1250선, 거의 200원 박스권을 항상 지키거든요. 200원 박스권을 거의 항상 키핑하는 그런 느낌의 거래들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200단가까지부터는 이제 과상승,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매도를 치면서 우리나라로 통화량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원화가 쌀 때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다시 이제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면 팔겠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딩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화가 지금 비싼 시점까지 이제 120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차트 구간이 아예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현재 시장에서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시장 수급은 분명히 좋은 상황이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까지는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부터 호조로 바뀌고, 뭐 국내 개인은 항상 매수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까지 합세해서 시장 매수 전망 보일 경우 시장 상승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까지는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전망이 좋아졌던 부분, 섹터가 명확하게 있죠. 자, 증시 내부에서 국내장 가장 호조세였던 섹터. 일단 2차 전지는 너무나 이제 장기 테마였고, 이제 백신 중에서도 이제 백신 로컬 생산은 이미 한 테마 흘러갔던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 끝 무렵 실매출수의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당연히 끌어줘 갔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금속 원자재 관련주, 이렇게 섹터들이 가장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다 정도로 캐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한 개별 종목은 잠시 후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때 내용 제대로 이해가 안 가셨다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래쪽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하단 배너에 지금 톡방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죠. 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내용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톡방에서 트레이딩 했었던 U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세에 끌어가고 있죠. 오늘장만 벌써 이제 17%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네트웍스, 저희가 트레이딩 했던 또 두 번째 종목이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15%가량의 공격적인 성장세 만들어냈었고요. 수익 구간 끌고 갔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U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미디어 제작 관련된 스튜디오 관련된 주들이 집중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가 지속적으로 수급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거의 그대로이고 이게 이제 OTT 관련된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 모멘텀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마 네트워크스도 사실상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들의 어떤 트레이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상승세 잘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트레이딩에 집중되는 테마들이 계속해서 체인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랑 기존에 있었던 이 포스트 코로나랑은 살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의 종결 기준으로 섹터를 잡는 방식이었고, 위드 코로나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종결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던 혹은 사멸되던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여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는 거의 이제 소비주로 대표가 됐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자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동안 저항받았던 것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소비주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배수 관점이었다라면, 자 위드 코로나도 이건 부분적으로 속합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사멸됐을 때 매출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도 분명히 맞죠. 그것도 맞는데, 자 우리가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그동안에 이제 뭐 온라인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 수요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온라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세를 뭐 많이 거두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온라인 결제권 수량 증대가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유저 확대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 기반 결제의 편의성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했고 지속 이용 고객으로 남게 됐다라는 거죠. 특히 어느 세대가 많이 그렇게 변했느냐? 50대 이상. 기존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이라기보단 공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매출 확보를 진행을 했었다라면, 매출 확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결제들을 많이 진행했었죠.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결제들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온라인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앱 쪽이 훨씬 많죠. 모바일. PC를 이용해서 결제하시는 분들보다는 앱과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핵심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오프라인 가가지고 마트 가서 결제하고 했던 이 모든 활동들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라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온라인의 편의성들을 느꼈고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 매출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가 코로나의 장기 지속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증가의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모멘텀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층이 가진 현금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이제 2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자산 대비 50대 이상의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만큼 또 소비 여력이 확대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에도 이제 명품관에 대한 설치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명품 관련된 앱들도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매출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을 하고선 이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내부에서 체인지 인덱스 종목 체인지를 온라인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라인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존 대기업군에 대한 비중 축소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수혜 대상이었고, 자, 공업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 발주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았는데, 자, 왜 늘어나느냐? 해외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2천, 3천 코로나 확진자를 찍고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발주 증가가 발생했었고,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방역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제 확진자 증가,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수요를 또 우리나라가 또 추가로 받게 됐다.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한국 생산을 추구하는 거래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요를 많이 받게 됐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은 증가가 발생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빠르게 빠질 수 있는 매출입니다. 빠르게 빠질 수 있는 매출이에요. 다만 재작년 보다는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2차, 2에서 3차 산업군 기업들이 지속 매출을 가져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 자,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주가보다 더 인하된 가격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매출적으로 실제로 증가를 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평가이고, 자, 내년도에 매출이 일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작년 매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를 찾아내시면 좋은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트렌드 보시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18일장입니다. 18일장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뭐 아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가 굉장히 어떤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금속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뚜렷한 상황이 됐었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아연, 뭐 구리, 그 다음에 니켈 등 종목 상승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로 인해서 수혜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오히려 악재인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다, 이 대상주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소비주 섹터가 어떤 부분들만 수혜이고 어떤 부분들은 불리한지, 그리고 온라인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 대상인지, 그 다음에 공업 수요에서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그 부분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번에 또
리스팅 드리는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혜 섹터는 이 원자재를 직접 판매하거나 혹은 1차 가공을 통해서 이 금속이 그대로 활용되는 형태로 상품을 B2B 계약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수혜 대상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기반으로 2, 3차 가공까지 통해서 상품을 제조한 다음에 이걸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특히 B2C 대상 판매를 하거나 혹은 특정 기업군들의 이미 계약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악재가 됩니다. 왜냐? 그냥 원가만 상승하고 매출은 동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매출을 이익률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수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원가 상승하더라도 마치 이제 우리가 오일 가격 상승 대비 주유소 가격이 더 빨리 오르듯, 더 빨리 오르듯이 실질적으로 1차 가공 B2B 상품에 대한 판매가가 그 이상으로 상승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 이윤 증가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은 슈팅을 좀 세게 시초가부터 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거의 뭐 20% 수준 이상의 상승세를 끌어갔었죠. 자, 이윤이 명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수혜주와 악재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냥 무작정 이제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뭔가 상품을 이쪽 관련된 제조업을 한다, 그럼 무조건 다 수혜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장에 이제 상위권 랭크 됐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철강 섹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철강 섹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데, 부품 납품하는데 이미 이제 계약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계약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가 상승이 발생했다라면은, 자,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익률 하락이에요. 이분들은 오히려 악재 상황을 겪게 되시는 거고, 올해 재무제표에서도 재무 악화 현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악재주인지 수혜주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해외 선물, 일단 포지션 자체 매매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매매 포인트 관련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현재 시장 기준으로 좀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매도 모멘텀을 좀 심하게 타다가 그래도 최근 다시 이제 반등 구간으로 들어선 상태이죠.
자, 그 부분이 일단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고요. 자, 일단 15일 기준으로도 공격적으로 성장세를 보였고 현재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18일 기준으로는 약간의 저항 구간에 들어서 있는데 이건 이제 장중 흐름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모멘텀 아까 일부에서도 정리를 드렸는데, 자, 현재 미국장 기준으로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안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11월 4일 기준 시행이죠. 네, 기준 시행이 아니라 기준 이제 결정 예정이고 이제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슈가 발표가 나는 시점부터 매도세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반등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일단 1차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선물장 기준으로는 4,475선 저항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세 반납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승 수급이랑 둘이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수급 간의 충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회수를 들어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통화가치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슈이죠. 동시에 이제 증시 하락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보통 이제 자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이제 증시랑 골드 모두 이제 다 하락 모멘텀이라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이제 골드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골드는 보합 중에서도 보합 혹은 이제 오히려 강세 가능성 띄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군에 대한 평가이고요. 자, 그리고 테이퍼링 회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양적 완화 회수죠.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 회수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의 기본적인 골조를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 자, 금리 이슈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금리 인상 시장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은 1회 정도만 인상을 내년도에는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 1회, 그 다음에 이제 차년 후년도 2023년 2회, 3회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게는 지금 2회에서 3회 정도 인상 전망이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슈들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상 관련된 이슈는 현재 해외 선물장에서는 바로 영향권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상 관련 이슈와 현재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는 사이에 금을 그어 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슈가 하나가 더 있죠. 지금 금융 관련된 이슈들만 정리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는 이제 지금 예산안, 정부 예산안 통과 이슈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일단락을 거쳤어요. 이제 상원 임시 예산 진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12월 초까지 예산안 연장을 했는데, 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펠로시 상원의장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는 승인 없을 거다
쪽으로 굉장히 강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정부가 대안을 못 찾을 경우 다시 이때 증시가 출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이고 다시 이 시점에서는 또 출렁이는 흐름을 받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는 이제 11월 중순, 중순경부터 이슈가 가장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 호조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 금주에서 차주 정도는 일단 상대적으로 안정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금융 관련된 이슈 정리드렸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 대한 트레이딩,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거시적인 방향성인 거고, 자, 단기적인 방향성, 단기적으로 매매를 어디서 타점을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 상품 선물 이슈로 넘어가시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오일 유가 상승 계속 발생을 했었죠.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발생을 시켰었고, 자, 유가 에너지 흐름 보시면은, 자, 에너지 지금 벌써 82달러대 수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60달러 초반 도달하고선 이후 지금 82달러 수준까지 공격적인 상승세 구간 들어선 상태인데 벌써 이제 20% 넘는 30% 육박하는 수준의 상승세를 거쳐왔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강했으나 금일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세 타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오일과 천연가스 둘 간에는 일치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급 부분에 있어서 오일과 천연가스는 사실상 이제 공동 생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일을 뽑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도 같이 뽑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일은 공업적으로 쓰내나, 공업적으로 많이 쓰이나, 천연가스는 그쪽의 쓰임새가 적고, 동시에 개인 소비 중심인 원자재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천연가스 자체가 이제 공업이 활성화되고 이제 개인 활동 양이 증가하면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으나 수요가 이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보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다. 자, 오일의 경우에는 공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업적인 수요들, 그리고 이제 뭐 항공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료로서의 수요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게 공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끌어내는 데 반해서 천연가스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두 에너지 원자재 간의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금속 섹터죠. 금속.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속 보시면은 뭐 구리 가격도 지속 폭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골드 가격도, 뭐 골드는 사실 이제 금속 가격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아연까지도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인덱스가 니켈 종목 거래하실 수 있는 분들, 아연, 우리 전부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속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은 맞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업 생산 물량이 적었었고, 이후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등이 발생하면서 금속 대상, 특히 이제 니켈 같은 종목들, 수요가 증가한 바 있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비철금속들, 특히 비철금속이 좀 더 수요가 좋습니다. 비철금속 수요가 확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 중국의 공업 집중화, 중국의 공업 집중화가 발생하고 있죠. 해외에서 생산되던 물건들에 대해서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넣고, 물론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발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 공업 단지의 핵심인 중국에도 공업 발주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공업 생산 비중 증가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금속들에 대한 수요량이 공격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폭증하고 있다. 근데 중국 내부에서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 폭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상 요즘은 중국이 옛날 과거 영국 LME 메탈 거래소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주 거래소 국가에서 증가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수요량이 증가를 한 것처럼 차트가 움직여준다. 그게 이제 가장 변수로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금속 관련 재련 등의 금속 관련 기업들 수혜 혹은 이익 증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일장 여기까지 마감 들어가고, 자, 지금 금속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금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황,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외 선물 포지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장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윤진 대표였습니다.